전기차도 다양한 문제점들을 당연히 가지고 있습니다만 압도적으로 에너지 효율성이 좋죠. 기술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인간이 고민하게 해주는 겁니다. 문제 때문에 그 기술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전기차로 가야 되는 것이 대세면 그 가운데에서 사회가 지나고 기술이 지나는 거거든요. 이것이 인류가 발전했던 역사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우리 그 전기차 이야기를 좀 넘어갈까요? 우리 AI 이야기를 좀 했는데 전기차 시장에서도 정말 많은 변화들이 있어요. 어제 테슬라 주가가 좀 빠졌는데 테슬라 주가 빠질 때도 이유가 전기차의 안정성에 대한 이야기고 국내에서도 화제가 나면서 전기차 안전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우선은 한국의 언론의 탓이 저는 있고 정부의 탓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기술이 나왔을 때 기술이 완벽한 적은 인류 역사상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자동차가 나왔을 때 이 자동차를 뭐라고 불렀냐면은 검은 연기를 뿜어내는 악마라고 불렀거든요. 이것이 50년 동안 지속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동차의 배기가스 감축 장치를 만들게까지 인류가 자동차를 만든 다음부터 50년 뒤부터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건강이 안 좋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옛날 이 자동차라든지 옛날 기차를 보면 다 검은 연기 뿜어내잖아요. 그래서 블랙 스모크라고 얘기했거든요. 블랙 스모크 머신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리고 사실은 자동차가 나오면서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인류에게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교통사고가 생겼잖아요. 처음에 자동차 칼 벤츠가 만들었다든지 이런 걸 보면요, 깜빡이 등 없어요. 사고가 나니까 야, 깜빡이 등 만들어야 되겠다. 사고가 나니까 교통신호 만들어야 되겠다. 사고가 나니까 횡단보도 만들어야겠다. 사고 나니까 뭐까지 생겼습니까? 병원에 이머전시 룸까지 생겼어요. 그냥 응급실. 생긴 것이 아니라 응급실은 자동차 사고 때문에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인류의 문화가 진화하고 발전하는 거고 기술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운데서 기술의 문제를 궁극적으로 교통사고를 줄이려는 게 뭡니까? 자율주행인 거잖아요. 아직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그쵸. 그것처럼 전기차도 다양한 문제점들을 당연히 가지고 있습니다만 압도적으로 에너지 효율성이 좋죠. 왜냐? 이건 물리학이 전에 열 효율성의 법칙, 제1법칙에 의해서 열은 전환될수록 에너지를 그 전환되는 곳으로 뺏기잖아요. 뺏기죠. 열은 총합은 똑같은 거니까. 그런데 내연기관 자체는 이미 열을 여러 번 전환시킵니다. 석유에서 석유를 전환시키는 것도 뭐 되는 거고 이걸 폭발시키고 폭발시키는 걸 회전운동으로 전환시켜야죠. 회전운동을 갖다가 또 한 곳에서 합니까? 파워트레인으로 연으로 해야죠. 에너지 효율성이 30%대예요. 100일 들어가면. 그런데 전기차가 70%에 가깝습니다. 저는 수소차의 미래는 전혀 없다고 보고요. 수소차는 물리학의 법칙에 의해서도 좋은 차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에너지 효율이 50%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여러 번 전환을 시켜야 되는 거니까. 전기차도 100%는 아니죠. 왜요? 모터로 회전을 시켜주는 되는 거니까 에너지 저장됐던 거로. 그래서 전기차로 전환은 지금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이 전기차를 받쳐주는 지금 재생에너지 시장이 중국이나 유럽이나 미국은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다는 거고 이것을 받쳐준다라고 한다면 지구의 위기라든지 기후 위기나 기후 변화에도 가장 적응이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왜 만들어놨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캘리포니아는 2035년에 내연기관 판매가 금지돼 있어요. 주법으로. 그리고 CHD 주도인 워싱턴주 같은 경우에도 2030년부터 판매가 금지돼 있고 미국의 12개 주가 30년에서 35년 사이에 내연기관 판매를 금지시켜놨습니다.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는 35년으로 돼 있잖아요. 그리고 영국도 30년에 35년으로 연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태국이 35년부터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예요. 왜 그렇게 해놨을까요? 나라별로도 있지만 도시별로도 있어요. 파리하고 로마하고 런던 2030년부터 내연기관차는 아예 못 들어가요. 그런 식으로 지금 법을 제정하고 있는 건 뭐냐면 정치권에서 볼 때 유권자들이 좋아한다라는 거잖아요.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가는 것이 중요하고 이것이 기후 위기의 정책을 결정을 해준 거잖아요. 그리고 산업에게 데드라인을 주니까 그때까지 준비해라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한국도 현대기아차가 있어서 자동차 산업이 중요하지만요. 여러분 독일에서는 제일 많은 고용을 창출하는 건 자동차 산업입니다. 거의 30%더라고요. 네. 너무 크더라고요. 너무 커요. 여기에서 사실 30년에 35년 연장한 거 독일 때문에 해준 거예요. 독일이 배째라 우리 그때까지 못한다 30년까지. 그래서 지금 30년에 35년까지는 연장을 해주면서 메르세데스 벤츠 같은 경우에도 35년부터는 내연기관차 생산 안 합니다. 시간을 준 거예요. 얼마나 내연기관으로 떼돈을 벌었는데 자기네들도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전기차로 가는 것이. 그래서 막 디젤도 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네. 디젤 갖고 사기도 치고 클린 디젤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가고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이탈리아도 마찬가지고 영국은 이제 생산 공장만 있지만 그러니까 이러한 유럽에서도 볼 때도 에너지 전환에 맞춰서 전기차를 전환은 역사적 과제로 봤던 거고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서는 사실은 자기네들도 내연기관 만들고 싶어 했었죠. 그래서 중국에 자동차 팔고 싶으면 해외 자동차는 50대 50으로 조인트 벤처를 만들었어야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내연기관 기술 좀 빼오고 싶었지만 그게 잘 빼가지나요. 안 되니까. 안 되니까 그러면 왜 우리가 저거 내연기관 갖고 집착하지? 1916년, 17년, 18년 중국의 스모그 문제가 엄청나게 발생합니다. 그쵸. 도시 완전히 뿌얘졌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럼 전기로 가자. 전기로 가면 내연기관이 필요 없네? 그러면은 여러분이 중국 공산당 당원이라도 지도부라도 그렇게 결정하실 거예요. 왜 우리가 100년 앞서 있는 저 기술을 모방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스타트점이 똑같은, 출발점이 똑같은 데 가서 우리 그리고 내연기관, 그러니까 자동차 시장이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시가 중국 시장이잖아요. 그 다음에 미국 시장, 그 다음에 유럽 시장이에요. 한국 시장이 내연기관으로 가냐 안 가냐는 전 세계 시장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세계 시장이 움직이는 게 중요한 건데 중국은 그래서 일찍이 전기차에다 몰빵을 한 거죠. 그리고 요즘은 자율주행으로 몰빵을 하기 시작하는 거고 전환을 하면서 그래서 전기차 부분에서 지금 해서 올해 처음으로 그러니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까지 쳐서 이것이 신차 판매에서 50%를 넘었어요. 작년 같은 경우가 30%대를 지금 가져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중국은 이미 전기차로의 전환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재밌는 것은 지난주에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냈던 통계인데요. 2022년 7월 30일 날 중국 전체 자동차 시장에서 해외 브랜드들, 특히 독일 브랜드가 크겠죠. 해외 브랜드들, 독일 브랜드들, GM, 그 다음에 토요타가 차지했던 비율이 50%예요. 자동차 시장에, 그러니까 신차 시장에서. 그런데 올해 7월 30일 날 33%로 줄었습니다. 그럼 67%는 중국 기업이, 순수 중국 기업이 먹었다라는 거고 이것이 대부분 전기차 시장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거대 전기차 시장이 해외 기업이 몰락하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고 여기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데가 독일 기업이고 포르쉐와 이런 것들 다 포함한, 아우디를 포함한 폭스와겐 그룹과 메르세데스 벤츠와 BMW, BMW 이 3대 기업이잖아요. 이 기업이 중국에다가 수출하는 차량의 대수가 미국과 유럽에 판매하는 대수보다 많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관세 도입할 때 중국차, 전기차 관세할 때 독일만 반대했던 이유가 그만큼 중국 시장이 중요했는데 여기에서 독일 기업들이 지금 몰락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토요타의 매출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고 여기에서 GM의 매출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있는 거거든요. 한국은 들어왔다 아예 안 됐고 중국 시장에서의 전기차 전환은 변함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고 지금 중국차 전기차 시장의 1월부터 6월까지의 통계를 보면 작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작년보다 줄지 않았어요. 한국에서 이제 전기차 캐즘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한국밖에 없어요. 이 얘기하는 건. 블룸버그에서 사실은 2023년에 캐즘을 한번 얘기했다가 정정 보도를 내요. 캐즘은 아니구나. 왜냐하면 캐즘은 여러분 얼리 어댑터에 의해서 초기 시장이 형성됐다가 매스마켓으로 못 갈 때를 이 계곡을 캐즘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중국하고 유럽은 이미 매스마켓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안 들어가고 있었던 거고 미국은 여기에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써서 얼리 마켓에서 대중시장으로 전환시키려고 했었는데 요것이 기대치만큼 안 됐어요. 근데 이 기대치의 주범이 누구냐면 포드하고 GM하고 크라이슬러, 그러니까 스텔란스는 아직도 미국에서 전기차를 안 팔고 있고 유럽과 지금 프랑스하고 이탈리아에서 많이 팔면서 크라이슬러하고 집을 지금 전기차를 안 만들고 있는 거죠. 이제 곧 나오지만 그 다음에 GM 한두 개 모델로 하고 있는 거, 포드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또 지난주에는 또 몇 가지 3열짜리 SUV는 또 1년 더 연장을 한다든지 실제로 바이든 정부에서는 엄청나게 전기차로 전환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래도 한국보다는 여러분 큽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2022년 대비해서 중국 시장, 유럽 시장, 미국 시장 다 전기차 시장은 큰 폭으로 상승했어요. 다만 2021년에서 2022년 갔던 것보다는 상승폭이 작아요. 성장률이 둔화됐다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렇죠. 근데 사실 올해가 더 어렵습니다. 올해는 2023년과 2024년이 거의 비슷해요. 이것이 지금 중국하고 미국하고 유럽에서 나타난 현상인데 이것은 내연기관 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그러니까 자동차 시장 자체가 독일 같은 경우에서도 경기 침체가 오고 있고 중국도 내수 시장이 축소가 되고 있고 이러면서 자동차 전체 시장 자체가 2024년에는 2023년 대비 상승하고 있지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시장으로 볼 때 우리가 큰 3대 시장으로 볼 때는 대세는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가는 것은 이건 백도가 불가능한 시장이라는 거예요. 네. 백도가 불가능한 시장이기 때문에 백도라는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 네. 되돌릴 수 없다. 되돌릴 수 없다라는 거고요. 네. 그래서 한국 분들이 개인이 취향도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현대기아차 계속 나오잖아요. 역대 최대 실적. 그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전기차 많이 팔아서 그래요. 기아는 이렇게 좋은 브랜드로 평가받은 역사가 없었습니다. 기아 브랜드에 대한 칭송이 어디서 나옵니까? EV6, 이제 나오고 있는 EV9, 그 다음에 EV3, EV4. 이렇게 좋은 차를 만들었던 게 기아야 라고 사람들이 놀라잖아요. 현대 지금 한국에는 안 냈지만 산타페도 이제는 전기차로 만들어서 미국에서 팔기 시작할 거예요. 현대 기아차가 지금 유럽과 미국에서 전기차가 없어서 못 팝니다. 그 정도로 잘 되고 있는데 자 현대 기아차 보러 전기차 하지 말라고 그래 보십시오. 그리고 내수 시장에만 집중해. 내수 사람들은 우리는 내연기관 좋아하잖아. 현대 기아차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시장만으로는 현대 기아차는 살아갈 수 없는 이미 큰 사이즈로 커버렸습니다. 그리고 현대 시장은 치명적인 약점을 갖고 있어요. 중국 시장에서 잘 안 되는. 그렇기 때문에 유럽 시장과 미국 시장에서 반드시 성공해야 됩니다. 그러니 유럽과 미국 시장은 이미 전기차로 전환을 가고 있는데 현대기아차로 가지 말라.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네이버한테만 AI는 주권 네이버를 얘기합니까, 여러분? 자동차 시장도 중요하죠. 주권 시장을 얘기해야 되는 거고 전기차로 빨리 전환을 해야 돼요. 자, 화재가 나는 거 좀 나요. 내연기관도 화재 나고 전기차도 나지만 노르웨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노르웨이는 신차 판매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율이 90%예요. 스웨덴은 어떻게 할까요? 80%인데?
핀란드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데마크는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한국의 정치권들이나 이 정부의 관료들이 그 나라를 가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어떻게 화재 안전을 예방하고 있는가? 특히 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저녁이 있는 삶이 많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퇴근 시간이 일정하고 출근 시간이 일정해요. 핀란드나 노르웨이나 이런 데 통계 보면요. 충전의 90%가 직장과 집에서 이루어집니다. 뭐 중간에 이동하면서 주유소 갈 일, 그거는 주유소에 대한 착각인 거죠. 전기차를 누가 주유소 가서 그 20분, 30분 기다리면서 해요. 직장에서 출근하면서 직장에서 하고, 그래서 직장의 100% 주차장이 다 100% 전기를 충전할 수 있어요. 그것이 설치가 안 되는요, 스타트업도 있어요. 우리 저기 세탁기 가지러 아파트에 오잖아요. 세탁물 가지러. 차 세워놓고 세차도 해주잖아요. 충전도 해주고 가는 스타트업들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여기에 로드 밸런싱이었습니다. 로드 밸런싱이 뭡니까? 게임이라든지 커머스 할 때 동접자가 많을 경우에 트래픽을 분산시켜줘서 서버가 다운되지 않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모두가 출근을 갖다가 아침 8시에 딱 해놓고 이걸 다 전기 플러그를 꼽는다고, 전기차를 꼽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전기에 대한 비중이 쏙 쏠리면서 대단히 큰 위험성이 빠질 수 있죠. 네. 근데 이 사람이 반드시 입력해야 되는 건 퇴근 시간 입력해야 돼요. 그러면 컴퓨터가, AI가 이것을 계산해서 분산시킵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거를 하고, 몇 시부터 몇 시를 이거를 충전을 해주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걸 충전해준다. 네. 그럼 충전이 끝나면 전류를 끊어버려요. 그리고 주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 몇 시에 출근할 거야 라고 하면은 가장 전기값이 싼 새벽에 충전을 해주죠. 그때부터 전기를 열어서. 그리고 전기를 닫습니다. 그러면 지금 충전기 시스템을 진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충전 산업에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안전을 도모해서 충전이 완충이 되면은 전기를 끊어줘야 되는 거죠. 이것만으로도 안전사고는 대단히 많이 방지할 수 있다. 내재적으로 배터리가 셀이 잘못된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이런 기술도 계속 공정을 진화시켜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그리고 뭐 겨울에는 충전이 어렵다. 그러면 우리나라보다 훨씬 추운 핀란드는 어떻게 그 전기차를 다 타고 다녀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보도예요. 제가 보기엔 언론 보도들. 그러면 여러분, 기술은 우리에게 주는 과제는 뭐냐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인간이 고민하게 해주는 겁니다. 문제 때문에 그 기술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이것이 인류가 발전했던 역사라고 전 생각이 들어요. 전기차로 가야 되는 것이 대세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걸 하기 위해서 그 가운데에서 사회가 지나고 기술이 지나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관점을, 태도를 갖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고, 이것을 공포감을 조성하면 트래픽 많이 나오고 언론들이 계속 보도를 하고 계신데,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댓글 쓰시는 분들이 뭐 전체 중에서 몇 분 되겠어요. 그분들 내연기관 좋아하는 거 저 이해 가요. 이게 부릉부릉 하면서 기아 바꿀 때 저도 독일에서 11년 살면서 다 오토매틱도 아니고 스틱으로 했거든요. 스틱 운전할 때 기분 진짜 짱이거든요. 그리고 막히지도 않는 도로에서 얼마나 가속도가 잘 붙습니까? 100km까지 그냥 쭉 가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시대가 끝나면 다른 시대에 우리가 적응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고요.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서울과 부산과 광주 모든 도심에 100% 다 버스부터 모든 차량이 전기차고 자전거도 다 전기 자전거예요. 그리고 여기 들어오는 에너지도 다 재생에너지입니다. 저는 원자력도 반대하지 않아요. 원자력까지 들어간다 치셔요. 최소한 화석연료는 아니라고 봐요. 자, 그러면 도심이 얼마나 깨끗해지고 얼마나 조용해질까요, 여러분? 그 사회가 우리가 바라야 돼. 그리고 거기에서 현대자동차가 잘 되고 2차 전지가 잘 돼서 뭐 이렇게 꿈꾸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냐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바람직하려고 하는 비전이 있어야 경제는 발전하고 기업이 성장하고 여기에서 성공의 방정식을 찾아내는 기업이 주가에서도 올라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러분 2차 전지 투자하시면서 왜 전기차를 싫어하세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앞서 이제 그 전기차 화재에 대한 그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블랙 스모그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초반에는 기술이 도입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것은 이게 나중에 장기적으로 이제 현실화가 됐을 때 어떤 세상이 되는지, 그리고 이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건지, 뭐 이런 것들을 판단하고, 그렇지 못하다면은 그 부분에 더 밀어주는 게 맞다, 이런 얘기이신 거네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제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AI가 진짜 고민이 많이 됐어요. 근데 고민이 되는 이유는 앞서 말씀하셨던 인프라나 모델 같지는 우리가 눈에 보여서 알겠는데 그 다음 게 잘 안 보여서였는데, 오늘 박사님하고 얘기하면서 상당히 좀 여러 가지 가능성이라든지 앞으로 2025년에 어떤 세상이 열릴 거고 기업들은 어디에 가서 경쟁을 하게 될 것인지를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강경수 박사님과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가 못다한 이야기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